네, 12월 22일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이 단축키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변수 값을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코드상으로 보면은 위에 거 잠깐 걷어낼게요. 여기도 아니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요, 어떤 변수 값을 출력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변수를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이 변수를 역다운표 안에서 달러 괄호 쓰고 변수 이름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 자리에서 출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런 형태를 의도하고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 코드 스니펫이라고 해요. 코드 조각 내지는 코드 스니펫이라고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적으로도 변수를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이 자리에 파일 이름이 표기되는 거죠. 이 코드 조각 처리할 때 $tm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 파일 이름을 갖다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변수를 출력할 때도 이 방식을 쓰는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변수 출력하겠다고 달러 괄호하고 API 언더바 URL 이렇게 명시를 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거를 지가 갖고 있는 변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입장에서 자기는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 안에는 이런 변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만든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을 할 때 이거를 그냥 API URL 이라고 출력을 해버려요. 우리는 여기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건데 그냥 API URL이라는 단어를 출력해버려요. 자, 이 문제를 어저께 수업 끝난 다음에 발견을 해서요, 어제 해결책을 찾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자바스크립트 변수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달러 괄호는 달러 앞에 역슬래시 두 개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get item 함수 안에서 역슬래시 달러 앞에 역슬래시 두 개, get item에서 달러 앞에 역슬래시 두 개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가시면은 put item 앞에서 달러 앞에 역슬래시 두 개, put item 앞에서 달러 앞에 역슬래시 두 개. 여기 앞에 화면에 표시해 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딜리트 아이템에서 또 달러 앞에 역슬래시 2개. 자, 이렇게 표시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저는 딜리트 아이템에서 역슬래시 2개를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딜리트 아이템이었어요. 자, 딜리트 아이템으로 들어가면 API URL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단어가 그대로 출력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력되길 원하는 거는 온전하게 이렇게 출력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슬래시 2개를 붙이고 다시 해보면은 이거. 자, 딜리트 아이템이었죠? 네, 이렇게 달러 괄호 형태로 출력되는 거 확인되죠? 네. 어제 요 문제 때문에 그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주소가 잘못 기입돼서 4041로 뜨는 문제가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수정을 하시면은 이제 어제 내용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지웠네요, 제가 삭제하면서. 자, 그럼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목록 보기까지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추가 부분부터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어제 다 삭제가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다 지우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데이터 파일 하나 넣고 이제 삭제까지 제대로 동작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meta is not defined.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딜리트 아이템에 대한 add 케이스 함수 슬라이스예요. 딜리트 아이템 점 풀필드에 대한 add 케이스에 여기 메타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받는 부분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네요. 요걸 받아야 meta.arg에서 들어있는 변수 확인할 수 있다 했죠. 이것도 지금 빠져있는 게 이 코드 조각에서 빠져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슬라이스 만드신 거에서는 요거 하나 추가하셔서 에러 안 나게 수정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 조각 다시 한번 여셔서 딜리트 아이템에 대한 builder.add 케이스 여기 있죠. builder.add 케이스라고 하면서 delete item.fullfield로 들어가는 부분이요. 이 앞에다가 meta라는 애를 하나 더 파라미터로 정의하셔야 돼요. meta.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 동작하는 거 이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과 정보 추가하기부터 할 거예요. 추가 버튼 누르면은 어제 add 페이지로 넘어가게끔은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입력한 내용을 백엔드한테 저장해 주세요 라고 보내야겠죠. 자, 그래서 디파트먼트 add 쪽으로 갑니다. 자, 먼저 임포트예요. 저장 페이지의 핵심은 폼 태그를 넣고 여기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서브 및 이벤트가 가동을 하는 거죠. 유즈 콜백 받아야 되고 이벤트 처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장 처리도 리덕스를 통해서 할 거니까 유즈 디스패치랑 유즈 셀렉터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슬라이스에 있는 포스트 아이템 액션 함수 가져와야 되죠. 그 밖에 에러뷰 스피너 저장 UI를 위한 테이블 EX. 데이터 저장하고 나면 저장이랑 수정은 처리가 완료되고 나면은 냅다 다른 페이지로 도망가야 돼요. 그 페이지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 고침해버리면 중복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를 얼른 이동하기 위해서 use navigate 함수 가져왔습니다. 화면단에서 스피너랑 에러가 났을 때에 대한 에러뷰 표시하는 거는 거의 무조건 기본으로 가져가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넘어갈게요. 자, 에러가 없을 때 폼 태그를 넣을 거예요. 폼 태그니까 응당 온 서브 및 이벤트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on department 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 함수로 연결을 해놨고요. 이 함수를 에러가 안 나게끔 미리 함수의 빈 틀만 잡아줄게요. 자, 표 안에는 입력할 항목들을 배치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했었던 테이블 EX 갖다 놓고 dName이라는 네임 속성을 갖는 인풋 태그, log이라고 하는 네임 속성을 갖는 인풋 태그, 그 인풋 태그 두 개 밑에는 div로 감싸서 저장 버튼 하나 놓을게요. 그럼 이제 저 저장하기 버튼 눌러지면은 폼에 정의된 이벤트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요 저장하기 버튼 누르면 폼에 연결된 on department submit이라는 요 기능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폼 이벤트 안에서 입력값을 받아서 AJAX를 통해서 백엔드한테 저장해 주세요 라고 보내면 돼요. 자, 그래서 리덕스 관련 기능 가져왔고요. 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프리이벤트 디폴트 걸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유효성 검사는 생략하고요. 디스패치 포스트 아이템, 여기에 파라미터로 보낼 거는 dName과 log이에요. 여기에 이제 입력값을 넣는 거죠. 2. 자, 넘어갈게요. const current는 2.current target,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있다면 요 위치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current가 폼객체니까 폼객체 안에서 폼 안에서 dName이라는 거에 접근한 다음에 value를 뽑아오고요. 위치도 current.log.value입니다. 자, 쉼표가 하나 빠졌어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async await 함수로 묶어서 그 비동기 처리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백엔드에 갔다 왔다라는 거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 async await 붙여서 try catch로 처리를 해요. 근데 async await를 안 쓸 경우에는 promise 방식으로요. then이라고 하는 값을 받으면 되고요. 자, 그럼 요 then이 백엔드한테 결과를 제대로 받아왔을 때예요. 그래서 슬라이스의 포스트 아이템 점 풀 필드가 먼저 실행되고, 거기가 실행되면 여기가 then 영역 안이 실행이 돼요. 여기서 이제 리절트를 출력해 보면은 백엔드한테 전달받은 결과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이터가 저장이나 수정이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새로 고침하면 중복 저장돼요. 그래서 냅다 다른 페이지로 도망가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거는 내비게이트 함수로 이제 목록 페이지로, 읽기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읽기 페이지가 제일 만만하니까요. 읽기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어떤 데이터인가를 의미하는 왓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학과 정보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학과 이름 나왔고요. 학과 이름과 학과 위치를 넣어보죠. 뭔가 에러가 또 났네요. 어디가? 이거요? navigate is not defined. navigate 하면서 만드는 것도 안 했나 보네요. 페이지 이동을 하려고 쓰는 이 navigate 함수는 항상 함수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use navigate라는 걸 받아왔는데, 이 use navigate를 한 번 더 호출하면은 리턴되는 얘가 함수라 그랬어요. 자, 정상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나면 저장한 다음에 읽기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주소를 보시면은 디파트먼트 뷰에 3번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상세 페이지는 별도의 백엔드 연동을 구성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만 나오겠죠. 일단 읽기 페이지는 이 정도예요. 별로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일단 1교시 요거까지 진행할게요. 자, 7시 반이니까요. 20분 동안 완성하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좀 상이해요. 이따가 다시 만들어서 뿌릴게요.
자, 8시 됐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데이터 저장이 되고 나면은 디파트먼트 뷰라는 페이지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몇 번 이제 데이터 추가한 거고, 이제 디파트먼트 뷰라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 과정에서 5번 데이터를 상세 보기 하겠다라고 이렇게 파라미터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단일 데이터를 조회해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디파트먼트 뷰고요. 자, 페이지 이동해야 되니까 nav 링크 가져오고, 다음에 유즈 내비게이트, 유즈 파람스 가져왔어요. 그 밖에 리덕스 쓸 거랑 화면 출력할 컴포넌트 가져왔고요. 물음표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유즈 쿼리 스트링 그걸로 처리가 되는데, 폴더처럼 전달되는 변수에 대해서는 리액트 고유 기능으로 유즈 파람스로 받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리덕스 관련 초기화 하시고, get item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다가 id는 id. 자, 화면 출력 부분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로딩바 코딩하는 거, 그, 로딩 상태 보여줄 로딩바 컴포넌트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받아온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조회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폼을 구성을 했고요. 이 폼 안에서 data.id 네, 표를 구성해주고, 표 밑에는 목록으로 보내는 링크, 등록 페이지로 보내는 링크, 현재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링크, 그리고 삭제하기 위한 링크. 이렇게 해서 화면 출력 부분을 완성을 해줘요.
자, 삭제 버튼에 온 디파트먼트 아이템 딜리트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건 잠깐 뺄게요. 자, 지금 괄호가 지금 짝이 좀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 둘. 자, 출력되는 태가 짝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까지 보완을 했고요. 데이터. 자, 우리는 지금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올 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거든요. 배포해드린 자료에서는 이 이름을 아이템이라고 써갖고 화면 출력하는데 중간중간에 item.id, item.dname 그렇게 갈 거예요. 이거를 data.id, data.dname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실습 예제는 여기가 item.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 구성해주고 데이터 가져오는 것만 쓱 하면은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데이터 조회됩니다. 실행 결과 보면은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데이터 이렇게 표시되고 등록 페이지에서 저장하고 상세 페이지로 가도 조금 전에 내가 작성한 거 이렇게 표시되고요. 수정 페이지는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고요. 삭제는 아직 기능 구현 안 했죠. 자, 이제 삭제 버튼에 대해서 해볼게요. 삭제 버튼에 대해서 온클릭 이벤트 거시고요. 이미 버튼에 아이디 값하고 항목 이름들 숨겨놨어요. 삭제하고 나서 얼른 다른 페이지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유즈 내비게이트 써서 페이지 강제 이동함수 만들고요. 버튼이 눌러지면은 스스로한테 숨겨져 있는 아이디와 디네임을 받은 다음에 디네임으로는 정말 어떤 어디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보여주고요. OK 누르면 dispatch.delete 아이템이라고 해서 호출하는데 이때 아이디라는 이름의 페이로드 값 보내주시면 되고요. 수정, 삭제는 항상 왓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고 그 왓에 해당하는 게 아이디 값이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우고 나면 다시 페이지 최상단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7번 데이터 생겼고 데이터 폴더에 보면 실제로 7번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삭제 그러면 이제 백엔드에서도 지워지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에러가 나는 부분은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코드에서 진행이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기 유즈 메모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좀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구현 다 마치신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갖고 계신 파일에서 데이터 값의 변경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 처리. 여기는 아직 구현하지 마시고요. 데이터 값의 변경에 따른 사이드 이펙트 처리. 여기는 아직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들만 재현을 해주세요. 일단은 페이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현하시고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중간 점검을 한번 할게요. 자,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은 슬라이스 안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get list, get item, 그 다음에 post item, put item, delete item, 이런 함수들이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들은 목록, 추가, 수정, 삭제가 있죠. 일단 처음엔 목록 페이지에서 getList를 호출해요. 그럼 얘가 백엔드랑 연동을 하죠. 그래서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데이터는 목록 데이터니까 배열이에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목록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딜리트 아이템을 호출하고요. 백엔드한테 데이터 지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목록에서 getList를 부르면 백엔드한테 배열을 받아와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목록에서 삭제 버튼 누르면 딜리트 아이템으로 가서 백엔드한테 지워주세요를 해요. 근데 삭제했을 때는 백엔드한테 받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슬라이스는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기로 선택한 거 하나를 찾아서 지워버리면 돼요. 우리가 지금 슬라이스에 이렇게 코딩을 해놨어요. 딜리트 쪽에서. 자, 근데 상세 페이지에서 get 아이템을 호출하면은 백엔드랑 연동을 하죠. 그럼 그때는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게 배열이 아니라 단일 데이터예요. 한 건에 대해서 보기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도 우리가 삭제 기능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삭제 버튼 누르면 지워주세요 라고 해요. 딜리트 아이템을 거쳐서 지워주세요 라고 가요. 그리고 받아오는 게 없어요. 삭제했으니까. 근데 그 딜리트의 풀필드에는 우리가 어떻게 코딩되어 있었다고요? 배열에서 일치하는 거를 지우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상세 페이지니까 배열 상태가 아니라 단일 데이터 상태잖아요. 그럼 단일 데이터니까 배열 탐색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부분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도 전반적인 맥락은 계속 짚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슬라이스 쪽에서
삭제 처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스테이트.데이터를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삭제하기로 선택한 걸 찾아서 지워서 리턴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왜냐? 스테이트.데이터가 데이터가 배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록 보기에서 지웠을 때랑 상세 보기에서 지웠을 때를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스테이트.데이터가 데이터가 배열이라면 목록이라는 상태니까 배열을 복사해서 찾아서 지우는데 상세 페이지에서는 단일 데이터니까 복사할 게 없어요. 그냥 받는 거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슬라이스의 부분에서 이렇게 대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요거 반영된 코드 스니펫 전체 풀 버전은 제가 단톡방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애드 케이스에서 들어가는 거는 계속 케이스를 보면서 수정해 나갈 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확인되고 나면 잠시만 결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목록에서 삭제했을 때 학과 위치 1, 2, 3, 4번 네, 목록에서 삭제되고요. 상세에서 삭제했을 때 이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변수 선언하고 if 문으로 감싸고 else절 넣어주고 데이터 선언한 거 체크해 주시고 네, 이렇게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 스니펫은 제가 단톡방에 좀 전에 다시 올렸으니까 그것까지 반영하시고 이거 정리되면은 이제 마지막 수정 페이지 갈게요. 한 5분 정도면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이에요. 디파트먼트 에디트고요. 일단 임포트 하는 부분 유즈 콜백, 유즈 이펙트, 유즈 메모까지는 지금 여기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에서 우리는 지금 get current data라는 것도 지금 안 가져가고 있어요. 일단은 백엔드로부터 아이템 하나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고 수정이 되면은 풋 아이템한테 넘겨주면 되죠. 자, use dispatch, use selector 수정한 다음에 다시 페이지 도망가야 되니까 use navigate, use params,는 URL 받는 거. 화면 구성 위에서 에러뷰, 스피너, 테이블 EX. 수정 페이지도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것인지 왓에 대한 정보가 넘어와요. 이거를 use params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덕스 관련 초기화 하고요. 데이터 한 건을 가져오세요. 자, 여기서 잠깐 기다릴게요. 자, 데이터를 다 가져왔으면 이제 요 데이터 안에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json.stringify라고 해서 데이터 출력해 보면은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고요. 이거를 이제 에러 있는지 한번 체크해주고 로딩바 한번 슬쩍 뿌려주고요. 새로 고치면 로딩바 잠깐 나갔다가 데이터 받아오죠. 근데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주고 이제 이 데이터 받아온 거를 폼 태그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테이블 EX 받아서 이제 테이블을 구성을 해줬는데 여기 아이템이 아니고 데이터점으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지금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변수 이름이 데이터로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 폼에 이렇게 이제 수정 누르면 정보가 세팅이 돼요. 등록 폼하고 수정 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화면 정리 좀 하고요. 생긴 건 똑같은데 일단은 수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열릴 때 기존의 값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죠. 등록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여기 값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엔드를 통해서 get 아이템을 한번 호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등록일 땐 그게 필요가 없고요. 근데 백엔드한테 get 아이템을 호출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5번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왓에 대한 정보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왓에 대한 정보를 URL을 숨겨서 받는 거고 이거를 페이지 열리자마자 받은 다음에 백엔드한테 다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입력된 정보를 종합해서 백엔드한테 다시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put 아이템한테 넘깁니다. 그 슬라이스 쪽으로요. 등록을 할 때는 입력한 거를 종합해서 포스트 아이템으로 넘기죠. 차이가 있다면 put 아이템에 넘기는 거는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죠.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겁니다를 같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5번 데이터다라고 가정한다면 5번 데이터를 이렇게 고칠 겁니다라고 해서 번호를 같이 보내줘야 돼요. 등록은 아직 여기 입력된 건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저장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왓에 대한 게 없어요. 오히려 포스트 쪽에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몇 번 데이터가 생성됐습니다라고 왓을 돌려줘요. 각서라면 put 데이터를 보낼 때는 왓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근데 포스트 아이템을 할 때는 왓을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보내줄 왓도 없고. 그러면 이 폼 태그 어디엔가 왓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있어야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같이 전송돼요. 그래서 입력폼하고 수정폼과 입력폼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정폼은 인풋 타입 히든으로 눈에 안 보이는 요소로 이 왓에 대한 정보를 같이 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우리 유지 엑시오스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폼 태그 안에 아무데나 인풋 타입 히든으로 데이터.id를 숨겨놓습니다. 히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 잠깐 인풋 타입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3번 데이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이 세 개를 보내야 돼요. 근데 3번이란 데이터가 지금 여기 눈에 보이게 이렇게 노출되면 디자인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히든으로 숨겨놓는 거죠. 히든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수정폼에서 중요한 건 얘예요. 자, 이게 추가됐으면 이제 서브밋 이벤트 호출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밋 이벤트를 구현하죠. 폼 태그의 서브밋 버튼이 눌러졌을 때 호출될 이벤트 핸들러예요. 일단 이벤트 핸들러는 2.프리벤트 디폴트 무조건 걸고 여기서 2.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체죠. 이 커런트가 이 폼 태그 자체라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인풋 태그들은 네임 속성으로 접근돼요. .id, .dname, .log. 그래서 요 current .id, name, log 해갖고 그 안에 입력값을 뽑아요. 이거를 put 아이템한테 보냅니다. 성공하면 다시 상세 페이지로 냅다 토끼입니다. result.payload는 백엔드가 돌려주는 데이터예요. 우리 수정하는 거 테스트했을 때, 자, 데이터 이거 수정할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수정된 결과 이렇게 되돌려주거든요, 백엔드가. 백엔드가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하고 수정된 결과를 되돌려줘요. 이게 results.payload예요. 그럼 거기에 1번 데이터가 수정됐습니다 라고 id 값이 들어있으니까 payload.id를 써서 디파트먼트 뷰에 1번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얼른 도망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리절트를 통째로 제가 출력을 해놨는데 이거 데이터 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장하기 누르면 여기 수정 페이지에 이게 리절트예요. 페이로드 보시면은 수정된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이동해야 되는데 내비게이트. 이거 함수 안 만들었죠.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내비게이트 매번 이렇게 만드는 게. 자, 이제 저장하면 이제 수정 페이지로 오죠. 자, 컴퓨터공학과 1, 2, 3, 학과 위치 2, 3, 4. 네, 수정된 내용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자, 절차가 너무 길어서 좀 줄여갖고 진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배포해드린 파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생겨서 더 힘드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단어는 일단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요거를 제가 완성 코드를 통째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미지보다 그게 나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 백엔드 지금 많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필드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 전에 썼던 요 성적표 데이터 있죠? 성적표, 요 그레이드. 백엔드 주소가 그레이드예요. 요거를 가지고 리스트, 뷰, 에디트, 애드를 동일하게 한번 재현을 해보세요. 가급적인 프로젝트 새로 만드시고.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에러 나죠. 이것도 되면은 그 다음에 프로페서 가지고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끝나면 스튜던트 가지고도 한번 해보세요. 타이타닉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되면 이제 트래픽 ACC 갖고 한번 해보세요. 코비드 19도 데이터 되게 많아요. 이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여기서 했던 요 페이지를 똑같이 재현을 해보세요. 일단 이게 어떻게든 에러율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작업 절차를 그 나만의 포스트잇 같은 걸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고. 그걸 보고서 디파트먼트에서 했었던 거를 데이터만 바꿔서 계속 재현을 하시는 게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코드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은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해보다 일단은 기계가 되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 왜냐면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보면 기본 기능이거든요. 대부분의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들이 사실 이 작업만 하루 종일 해요. 수업 특성상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데이터는 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좀 익숙해지게끔 몇 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여기에 있지 않은 제3의 데이터로 이 CRUD를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대신 예제를 조금 이제 리얼하게 구성을 해올게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예제예요. 한 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말 동안 제가 예제를 준비해서 월요일날 다시 진행을 해볼 테니까, 월요일이 아니구나. 화요일날 다시 진행을 해볼 테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리액트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녹화는 이제 끌게요.